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조건문, if문이라는 거를 통해서 코드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원하는 코드를 원하는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실행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었죠. 일단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구조는 이렇고요. 요 if문 요 괄호 안에 논리값 또는 진리값이라고 부르는 값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true나 false가 그 둘이고요. 그 작동의 원리는 여기가 true면 스위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on 하면은 실행되고 off 하면 실행되지 않는 것처럼 true면 실행되고요. false면 실행되지 않는 겁니다. 뭐가? 이 중괄호가, 중괄호는 묶음이라고 그랬죠. 영역. 이 영역 안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true, false 이렇게 되겠고요. 이제 요거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 하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미콜론을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세미콜론을 넣는 거는 어떤 한 명령어가 종료됐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두 개가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죠?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 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끊어버리면 만약에 뭐뭐 하면 하고 얘랑 얘랑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게 true건 false건 이게 true건 false건 이게 무조건 실행됩니다. 그쵸? 여기가 true면 실행되고 false면 실행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두 개가 이어져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끊는다는 건 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구분짓겠다는 의미인데 구분짓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쓰시는 분도 종종 보이셔서 먼저 주의를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true면 이제 여기 안에 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요 줄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요 영역을 실행시키는 거기 때문에 몇 줄이 와도 상관없어요. 이 중괄호를 만약에 안 넣으시면은 이게 이제 여러 줄을 적용을 못 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중괄호를 이렇게 넣어 주셔야만 이 세 개가 동시에 요 true, false에 의해서 실행이 되거나 안 되거나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중괄호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if문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자, 바로 이어서 else랑 이제 if else라는 조건문의 좀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제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 살펴볼게요. 요거죠, 요거. 일단 요 레프트 라이트 있죠? 왼쪽이 더 큰지 오른쪽이 더 큰지 해서 비교해서 보여주는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는데, 자, 일단 요게 if문 같은 경우는 이 세 개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독립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서로 별 영향을 안 미칩니다. 얘의 존재를 얘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자, 여기 흐름을 보시면 돼요. 흐름. 코드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고요. 자, 그래서 레프트랑 라이트랑 비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레프트가 더 커요. 자, 그럼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더 큰 게 판명이 났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조건문 3개를 넣은 이유는 자, 요 경우가 아니라면 요 경우, 그리고 요 경우가 아니라면 요 경우, 그죠? 이 3개의 경우가 딱 구분돼서 그렇죠. 레프트가 더 크면서 라이트가 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3개의 경우의 수 중에 우리가 하나를 딱 실행을 해야 될 때 이렇게 구조를 짰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미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조건을 이렇게 짰다라는 건 하나 결정이 되면 이거 절대 실행될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가 조건을 그렇게 짰으니까, 베타적으로 짰으니까. 그래서 얘가 실행되면서 얘가 실행될 수는 결코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330, 320보다 크니까 랩터가 더 크다 결론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여기서 이걸 또 계산을 합니다. 오른쪽이 왼쪽보다 큰지 이미 여기서 결론 났는데 컴퓨터는 요거의 실행 결과를 몰라요. 이거 실행할 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거 결론 내고 까맣게 잊어버린 다음에 다시 이거를 새롭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맞으니까 여기 펄스가 나오니까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고, 이것도 펄스가 나오니까 실행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컴퓨터는 요 비교 작업을 다 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풀이 그 시험 보실 때 보기가 나와요. 보기가 4개가 나와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1번이 정답임이 확실해요. 2, 3, 4번 보기 안 보잖아요. 1번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죠. 그게 합리적인데, 이거는 1번이 정답이 확실한데 딱 체크하고 이제 2번 풀고 있는 거예요. 보기 2번 보고 이거 맞나? 풀고 있는 거예요. 시험 시간이 촉박하다면 별로 효율적인 행위는 아니죠. 컴퓨터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기 3개가 있는데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도 계속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좀 합리적으로, 이게 어차피 택 1이죠. 이 구조가 택 1 구조란 말이에요. 삼지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레프트가 크면서 라이트가 클 수가 없고, 레프트가 크면서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택 1 구조 하나가 선택되면, 결정이 되면 이 구조 자체를 이제 빠져나오게끔 하고 싶을 때, 수능에서 보기 1번이 확실할 때 정답 찍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LG예요. 그러려면은 이 위에서 따진 조건을 밑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크다 작다라는 결론을 여기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요거는 얘 실행할 때 요거에 대한 걸 전혀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그랬죠.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실행할 때 요거 조건 따졌던 결과를 얘한테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이 둘을 연결시키면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요 사이에다가 LG라고 넣으시면 돼요. 쇠사슬처럼 생겼죠. 쇠사슬로 두 개를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이품은 세 개가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된 것들은 이제 위에서 따졌던 내용을 밑에 따질 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LG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컴퓨터한테 어떤 식으로 말을 거는 거냐면, if가 만약 이거라면 이거 해라 잖아요. 그래서 LG가 없을 경우에는 만약 이거라면 이거 해라, 만약 이거라면 이거 해라, 만약 이거라면 이거 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자, 이렇게 붙여서 해볼게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만약 이거라면 이거 해라, 그렇지 않고 만약 이거라면 이거 해라, 그렇지도 않고 만약 이거라면 이거 해라. 그렇지 않고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위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이거라면, 이렇게 말을 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말을 거는 거고, 이거는 이제 택 1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가 결정이 되면 더 이상 그 밑에 것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일단 효율적으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딱 결정 났죠? 이거 실행하고 여기서 실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 결과는 동일해요. 레프트 이걸 하나, 이걸 안 하나 동일해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이게 훨씬 지금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위에서 조건을 한번 따졌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조건을 이제 여기서 안 따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if LG를 쓰시면, LG if를 쓰시면 내가 조건을 따질 게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문제를 하나 드리면은 그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지금은 이렇게 연결을 하면 택일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차피 택일 구조니까 하나 결정되는 순간 밑에 건 수행되지 않는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숫자 하나 변수 만들어서 넣어두고요. 우리가 조건만 만들 때는 변수가 필수죠. 조건 변수. 얘 값이 바뀌면서 true나 false가 계속 바뀌는 거니까. 처음에는 요거는 num이 5보다 큽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조건을 만들려면 num이 5보다 크면 되죠. 자, 이렇게 한 3개만 만들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제일 위에다 둘 거예요. 요 if문 여러 개 써서 구조 짤 때는 그 흐름을 내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15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num을 15라고 넣었어요. 실행하면 당연히 num이 15니까 10보다 크다, 5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다 나오죠. 요거 따졌을 때 true니까 나오는 거고요. 요거 따졌을 때 true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합리적으로 좀 하고 싶어서 num이 10보다 크다라는 게 판명이 나면 당연히 5보다도 크고 2보다도 크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요거 딱 결정 나면은 요거 실행하고 바로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면 당연한 얘기 하는 거니까 이건. 근데 지금은 얘가 무식하게 그냥 다 하죠. 일일이 다 따져보죠. 자, 근데 이게 결론이 나면은 끝나게 하는 거 택일 구조 L0로 연결을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실행을 하면은 딱 하나 나오고 끝나죠. 자, 요런 이제 작동 방식을 보여준다.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택일 구조를 만들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를 제가 마이너스 10으로 넣어볼게요. 자, 그럼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if문처럼 맞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그렇죠? 자, 맞는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닌 나머지 경우도 한번 처리를 해보고 싶을 수 있죠. 자, 그래서 if문을 하나 만들어서 num이 이제 2보다 작은 경우겠죠. 작거나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역시 얘네랑 연결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 그죠? 어차피 하나의 논리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4개 중에 택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당연히 L0로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여기에 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위에 3개의 그죠? 위에 3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제 무조건 요게 실행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 조건 있잖아요. 요 조건. 요거 아니면 무조건 요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보다 큰 조건 아니면 무조건 이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이보다 큰 조건에서 좀 더 쪼갠 거고, 어쨌든 이보다 크냐 안 크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실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숫자가 뭐 이게 없는 숫자가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숫자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실행되거나 이게 아니면 무조건 이게 실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넘이 이보다 큰 경우 이렇게 결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이거죠. 우리가 이게 넘이 이보다 작은지 같은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무조건 이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따질 필요 없이 어떤 A라는 조건이 아니면 무조건 나머지 경우를 따질 때 딱히 조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 if를 지워버려요. 이렇게. 그쵸? 왜냐면 요거 다 따졌는데 이거 아니면 무조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이거니까. 그래서 if를 지워버려요. 그럼 이제 else만 남죠. 그래서 else는 가장 마지막에 붙어서 위에 있는 조건들을 다 따져보고 위에 있는 조건들이 다 만족하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그 남은 모든 조건 경우를 그래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요 구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게 실행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태길 구조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로 또 다시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면 else if 같은 경우는 이렇게 else를 안 쓰고 else if를 이렇게 연결한 구조는 정답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else를 하시면은 다시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else 마지막 else를 넣는 건 무조건 보기에 정답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지시는 거죠. 또 1번 맞는지 따지고 2번 맞는지 따지고 보기를 보잖아요. 체크 하잖아요. 보기가 4개인데 1, 2, 3번 다 따져봤더니 아니래요. 그럼 무조건 보지도 않고 4번 찍죠. 그죠?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도 요거 3개를 이렇게 따져보는데 셋 다 아니래요.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이거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원리는 그렇습니다. else와 else if. 그래서 else if 요거는 이걸 굳이 이제 줄을 바꿔서 쓰면은 코드가 길어지니까 보통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 줄로. 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줄을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뭐 이제 자유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실행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 딱 결정을 하셨으면, 예를 들어 내가 줄을 바꾸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줄을 바꾸셔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한 줄로 쓰고 여기는 줄을 바꾸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가 안 되냐면 코드의 이 시각적인 가독성이 깨지거든요. 이 코드를 예쁘게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막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당장 고치셔야 돼요. 이거를. 이게 뭐 실행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실행이 안 되진 않아요. 실행은 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자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무조건 협업을 하게 되는데 내 코드를 다른 사람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일단 보기 전에 화부터 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작성을 하셨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일하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협업을 위한 에티켓이고, 내가 봤을 때도, 내 코드를 내가 봤을 때도 이렇게 줄을 잘 맞춰놓는 게 나중에 보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습관을 들여놓으셔야 되고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권장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언제는 이렇게 쓰고
언제 이렇게 줄바꿔 쓰면 약간 미관상으로 안 좋단 말이에요. 할 거면은 동일한 방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조금 압축을 시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if else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2개 정도 올려드릴 거고요. 수업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보시면 조건문 LGF랑 LG가 있습니다. 요거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